안녕하십니까. 정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근데 학생 하나가 그 공강 결방을 해서 그 빈 시간이 돼서 이 학습 플래너 작성법을 쓰는데요. 그 녹화를 하는데 학습 플래너 쓰는 게 뭐 웬만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 작성법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단순화되고 그다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작성법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 내용을 녹화하는 중입니다. 보시면 먼저 어쨌든 이 학습 프로그램을 쓰는 목적은 이 학습을 누적 기록해서 누적 기록을 하면 누적 기록한 걸 분석해서 통계를 내야 됩니다. 분석해서 통계를 내야 되고 통계를 낸 다음에 그거를 개선하는 점을 발견해서 통계를 통해서 이걸 개선하고 계속 발전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최적화된 상태로 개선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를 낼 수 있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록되는 게. 그래야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분석하지 못하는 학습 플래너는 그냥 기록해놓은 흔적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어떤 미래의 목표가 있으면 그 개선 작업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목표를 높여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이 자기 능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계획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목표가 여기에 있다면 본인의 능력이 현재 여기 상태면 이 단계를 올라서기 위해서 또 그 다음 단계를 올라서기 위해서 계속 발전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한 과거의 기록을 해야 되고 과거의 기록이 분석되려면 통계 형태로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흔적이나 방법을 누적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 실행 가능한 계획을 짜는 건데 이 계획 자체가 본인의 능력을 알 수 없고 본인의 능력을 계속 확장시킬 때 그거에 맞게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한 장의 종이에다가 일주일을 30분 단위로 일주일을 하루 7칸 월, 화, 수, 목, 금, 토일을 만들고 그거를 24시간으로 나눠서 30분 단위로 칸을 나누어서 이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학습 누적부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누적 기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현실의 활동이면 이것보다 조금 더 개선된 계획을 짜면 되겠죠. 그러니까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짜야지 자기 상상으로 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학습 플래너를 고등학교에서 제공하거나 책으로 팝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학습 플래너를 보면 계획 자체가 계획 짜는 칸을 보면 좀 그 칸이 적습니다. 오늘 하루 기록하는 칸도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별로 전체 상황이 디테일하게 짜지는 게 차라리 이렇게 한 장짜리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학습 관련 소책자와 같이 어떤 소책자 같은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효과적인 기록을 위해서는 초보들은 이렇게 한 장짜리 일주일을 기록할 수 있는 학습 플랜 이 종이 A4를 사용하고 아니면 이 일주일을 누적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테마만 여기다 기록해야 되는데 중복이 되죠. 자, 그러니까 3등급 이하는 제 생각엔 3등급 이하는 전부 다 이렇게 한 장짜리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이거 20년 이상 학습 누적 기록을 작성하게 시켰고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걸 작성을 하면 1년 이상 작성하면 수능 점수 50점 오릅니다. 자, 이걸 1년 이상 작성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학생이고 공부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이고 보통 내신 3등급이 1등급 턱걸이까지 2등급으로 올라갑니다. 1년 만에. 그리고 울죠. 시간 좀 일찍 이걸 썼으면 일찍 만났으면 1등급을 돌파했을 텐데 하고 1등급을 돌파하는 거는 2년이 걸리겠죠. 3등급에서 2등급까지 갈 때는 1등급 턱걸이까지 갈 때는 1년이지만 저 1등급을 요거 맞는 데는 1년이 걸리고 이 1등급 안에서도 나뉘죠. 그게 될 때는 또 1년이 걸립니다. 자, 작성하는 시기는 공부에 집중하고 작성을 중단하는 시기는 공부의 리듬이 깨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스스로 자기 판단과 개선의 의지를 이 종이 한 장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고 항상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작성을 하면서 공부를 더 많이 열심히 한다는 의미보다는 이 작성을 통해서 페이스가 안 떨어집니다. 페이스 떨어지는 걸 예방하게 됩니다. 또 그 과정을 기록하면 학습 플랜에 다 투영되기 때문에 이를 보고 조언하고 개선하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생활 상태를 보고 상담을 해야지 어떤 학생이 이런 생활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이 과목의 오답, 틀린 문제의 유형을 보고 이 학생이 빠르게 점수가 올라갈 수 있겠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 방식, 그 다음에 학습의 수준, 활용에 대한 조언,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학습의 성격 또는 성적에 따라서 학습은 가장 성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성격. 유전자, 그러니까 DNA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또 현재 성적, 현재 배경식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어쨌든 기록의 양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기간에 따라서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걸 사용하면 꾸준하게 발전하고, 이 발전된 걸 바탕으로 나중에 지금 현재 성적이 못 오르더라도 나중에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부사관 시험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공부를 할 때는 바탕이 돼서 이걸 찾고 이걸 활용하고 이걸 공부를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자, 학습 수준이나 단계에 따라 학습 플랜의 기록은 학습 플랜의 기록도 굉장히 다릅니다. 학생의 수준이나 단계에 따라서. 근데 초반부터 이렇게 빡빡한 완벽한 학습 플래너를 바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초반에 쓰는 거에서 한두 가지씩을 계속 개량을 합니다. 이제 개량을 하는데 보통 1년 정도 개량을 하면 그 학생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억지로 이걸 시키기보다는 가끔 가다가 이걸 써라 하면서 스스로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기록부의 형식. 이게 동화생 카페인데요. 이렇게 여기까지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요 번호만 이 검색창에서 요 번호만 바꿔서 치시면 다양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카페를 공개해 놓았는데 등급제입니다. 왜 등급제냐면 개인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동화생 일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자료들은 이게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도 개인 자료는 공개를 안 하지만 이 정도도 쓰다만 자료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걸 공개해서는 곤란한 상황, 일반적으로는 다 공개할 수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등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도 학습 기록 샘플도 찾아보시면 있고요. 요 번호를 치시면 되죠. 검색창 그대로. 그 다음에 고등학생 기본 필수 5가지 조언도 보시면 되고요. 공부법 300가지, 공부법 300가지를 날짜마다 이렇게 하나씩 개선하더라도 요거 내용을 읽어보시면 책자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공부법을 어떤 단계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선시켜야 되는지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자기도 학습 방법 개관도 보시고, 그 다음에 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유료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실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일주일짜리 되어 있는 이거를 만약에 4주만 써서 보내시면 명확하게 이 학생이 1년 후에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학생이 그런 식으로 공부했을 때 몇 점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 학생의 문제점이 나중에 뭐로 발생할 거고, 이렇게 다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4주만 있어도. 여기다 4주에다가 과목별 틀린 오답을 스캔 떠가지고 이렇게 보내시면 그러면 더 정확하게 책을 가져오시든지 그러면 더 정확하게 거의 글쎄요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수능 점수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한 플러스 마이너스 3점 차이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맞춰봤습니다. 자, 다음 학습 플래너 작성을 보시면요. 자, 지금부터는 학습 플래너 쓸 때 이런 것들을 좀 써줬으면 이렇게 쓰면 좋겠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교과 시간표입니다. 처음 학습 기록부를 작성하면 공부한 과목만 씁니다. 국어, 영어 했다고. 근데 이런 기록을 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학교 시간표만 딱 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시간 기록하지도 못하고 학교 시간표 복사해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버리고 컨트롤 V, 컨트롤 C 카피해갖고 붙이죠.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이 학습 플래너는 놀이를 할 때는 놀이 종류, 휴식할 때는 뭐, 게임할 때는 어떤 게임, 텔레비전을 보면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다 써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 적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재 상황을 더 알게 되지만, 공부를 할 때는 공부 외적인 것들도 다 써놔야, 특히 밥 먹는 메뉴가 뭔지, 맛이 어떻는지까지 다 써놔야 그 학생의 전체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규칙적인 생활을 만드는 기본 조건으로 쓰기는 써야죠. 자, 하루 혹은 일주일 간격으로 기본으로 지켜야 되는 생활 시간표를 작성해보고, 처음에 뭐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하루에 1시간씩 꼭 수학을 풀고 집중하다, 이렇게 암기하자, 이렇게 됐을 때는 전체 학과 시간처럼 학과 시간을 짜 있는 것처럼 야자 시간도 시간을 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학교 시간이 끝나면 이 시간에는 수학하자, 이 시간에는 영어하자, 이 시간에는 탐구하자, 이 시간에는 복습하자 해놓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습 시간의 특징을 학교 시간표처럼 시간표를 다 짜놓고 그거에 맞춰서 나는 7교시가 아니라 나는 5교시다, 12교시다. 그래서 12교시를 지내는 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3등급 이하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3등급 이하인 경우에 영수 균형의 학습이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장기간의 학습 전략도 없습니다. 단기간 내 과목 집중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취약한 과목의 대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날의 수업 시간을 보고 이 수업을 복습하는 걸로만 짜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습만 하면 일주일 내내 복습만 하고, 제가 그랬죠. 여기 한 타임 일주일 시간, 야자 시간 한 타임, 토요일 한 타임, 일요일 한 타임, 이렇게 4타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고등학생들은. 자, 이렇게 4타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복습만 하고, 그쵸? 여기는 번갈아가면서 영수만 번갈아가면서 계속 합니다. 영수만. 그러면 이날은 영수, 국영수, 국영수 탐, 한 세트, 두 세트, 세트 이렇게 풀고 틀린 문제만 정리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량이 부족한 이유는 이게 주중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차이도 없고, 정말 차이는 주말에 나는 거고, 주말도 많은 차이가 안 납니다. 정말 차이는 방학에 납니다. 그러니까 방학에 역전이 되고 주말에 역전이 됩니다. 주중에 역전이 됩니다. 주중은 누구나 공평하게 수행평가하고 복습하고 그러면 한두 시간 차이밖에 안 되는데, 한두 시간은 공부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주말은 5시간에서 6시간 차이 나는데 이때는 좀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방학 동안은 30일 중에서 며칠을 참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자, 학습 시간의 외의 시간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 기록은 누락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주말에서 차이 나고 방학에서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핵심이 되는 학습보다는 누적 기록부를 솔직하게 기록하는 게 중요하겠죠. 솔직하게. 그래서 현재 모습을 성찰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이 누적 기록부에 거품이 있는 순간 그 거품 때문에 분석이 안 됩니다. 누적 기록부를 써서 솔직하게 쓰다가 보면 어떤 학생은 고등학생인데 매일 TV가 2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니까 2, 5, 10에다가 주말에 5시간 더 있어서 20시간을 봅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학습하는 시간에서 이거를 할 때 학습 교과서나 참고서, 이것도 확정돼야죠. 어디서 공부하고, 장소와 교재. 이 교재 앞에 목차에다가 며칠 날 이거 하고 며칠 날 이거 하고 이렇게 써놓고 이 교자를 끝낼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겠죠. 목차에다가는 계획을 짜는 겁니다. 이 계획 짠 거를 이 예습표, 그러니까 이걸 누적 기록부는 과거 기록, 학습한 것만 기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일주일 미리 이거를 계획표로 작성을 해도 되죠. 이거는 실행표. 그러니까 실행과 계획을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거를 피드백해서 새롭게 계획표를 또 짜고 또 실행하고 또 비교해서 또 새롭게 계획표를 짜고 또 실행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어떤 공부를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공부를 하는 거를 확정 지어 놓으면 어떻게 공부하는 거를 이제 다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공부부터 확정해야죠. 자, 학습 과목만 적더라도 효과는 좋습니다. 학습 기간의 흐름을 알 수 있고 그 균형이나 편중 정도를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는 것이죠.
습관을 배선하려는 의욕을 보였다는 거죠. 인식하고 있다는 건 자기가 놀고 있다는 걸 인식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단계입니다. 가장 적은 단계, 그러니까 4등급에서 5등급, 4등급 이하,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3등급 학생들은 어떻게 쓸까요? 뭐 이건 3등급 학생. 소제목형으로 씁니다. 학습 시간에 배운 거. 교과 대신에 소제목으로 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근각계수. 그러니까 1단계 학생들은 여기에다가 수학 이렇게 쓰지만, 그래서 2단계 학생들은 레벨은 여기다가 2차 방정식 이렇게 씁니다. 2차 방정식. 그래서 과목을 적지 않아도 이 소제목만 보면 충분히 그 진도나 학습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 진도를 돕거나 지금 내가 진도가 어디 나가고 지금 2차 방정식 보는데 뭘 배우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소제목을 자꾸 적다 보면 학습의 흐름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과목이 아니라 소제목을 써야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 거죠. 자, 기억 향상에도 도움이 되죠. 자, 휴식이 아니라 휴식의 종류를 써야죠. 더 디테일해졌나요? 점심이라고 쓰지 않고 그날의 메뉴를 적어야죠. 구체적인 상황으로. 따라서 게임이라는 거 쓰지 않고 롤 외판 뭐 이렇게 써야죠. 이런 작성이 된다는 것은 안정이나 규칙성이 이제 어느 정도 되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목 시간표, 공부할 시간표가 이렇게 짜졌다는 거예요. 안정된 학습 환경이 있다는 거고 대략적으로 생활이 예상 가능해지죠. 따라서 학습 과목별로 시간 분배를 이제 하기 시작하죠. 수학은 몇 시간 하자. 왜? 2차 함수 이렇게 과목에서 넘어가서 더 디테일한 과목의 소제목으로 그렇죠? 이 소제목을 공부를 하는 것까지 날짜로 딱 짜게 되니까 이제 과목이 아니라 소제목으로 들어가니까 소제목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예상할 수 있죠. 자, 소목차에 자신의 학습 일자를 예상을 적어주고 이 대략적으로 이 책을 끝낼 계획을 항상 짜둬야 된다는 거죠. 자, 중간고사나 모의고사 중심으로 주간 단위의 대략적인 이제 계획도 짜기 시작하죠. 왜? 과목만 쓰다가 보니까 뭐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소제목이면 이제 분량에 대한 염두를 두기 시작하니까 실천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 방안을 하나씩 찾아서 이제 개선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3등급 들어가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작성을 하는 학생 중에서 공부 방법을 찾는 학생이 많습니다. 공부 방법 여러 가지로 시행하지만 끝까지 지속하여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많이 실패를 하죠. 공부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 내가 쓸 수 있는 공부 방법은 선택해야죠. 본인이 판단의 문제죠. 그러니까 공부 방법만 다 배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보면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자세히 완벽하게 봐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여러 번의 책을 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푼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고 어떤 사람은 다른 문제를 계속 풀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 반복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은 자세히 보고 어떤 사람은 빨리 보고 이렇게 스스로 명확하게 자신의 성격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을 줘야죠. 나아가서 주중에는 열심히 하지만 주말을 허비하는데 이제 주말을 하지 않으면 전체 학습 일정상 절대량을 충족 못한다는 거죠. 절대 분량을 충족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그 양을 다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에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학원이나 학습이 너무 많아. 학원이 너무 많아. 그렇다 보면 이 절대량을 못합니다. 왜? 학원에서 양이 더 부풀어집니다. 이 진도를 나가고 과제가 이만큼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많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당연히 이 늘어나는 것도 해야 돼. 그렇지만 이 수학학원과 영어학원과 국어학원은 서로 간의 양을 서로 조절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져서 힘들어하죠. 연습 시간도 찾지 못하고. 자, 마지막으로 자신은 잘 기록하고 공부하고 있느나 문제 없다고 섣불하게 이제 만족하는 경우 생기죠. 손에 못 쓰니까 이제 나는 이 정도면 잘 기록하지 이렇게.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누적 학습 기록을 할 때 가장 분석하기 좋은, 아까 그랬죠. 제가 통계를 내야 된다고. 그러면 분수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분수 형태. 예를 들어서 60분을 봤는데, 그죠? 30문제를 풀었는데, 3문제를 틀렸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2문제는 실수 가능성이 있죠. 이런 식으로 분수형으로 쓰든지, 아니면 60/30/3-2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기가 기록할 수 있도록. 분모는 문제를 푼 분자는 걔 맞은 개수. 정리한 노트도 그렇습니다. 1급 정리한 노트의 장수, 1급 쪽의 족수. 그러면 정리한 거는 정리했다. 그러면 정3 아니면 j3
뭐 1근가를 리드니까 R2, R3, 뭐 연습장에 장소를 쓴 거니까 writing, W4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요약된 부호를 만들어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본인이 통계를 낼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서 국사 3쪽 읽었음 이렇게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알고 통계내고 분석해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뭐 전체적인 진행 사항이나 학습 속도를 퍼센트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50% 진행했다, 35% 진행했다. 그러니 한 권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얼마의 기간에 학습할 수 있는지도 계산이 가능해지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계획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계획을 못 짜요. 본인의 능력을 몰라요. 이게 본인의 얼마의 분수 동안 몇 문제밖에 못 푸는데 이 문제집에 몇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집을 어느 정도 끝낼지 계산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을 받아서 이 학생의 능력을 파악할 때까지는 이 학생이 얼마나 발전할지 얼마나 더 늘어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본인이 모르니까 남이 봐서는 어떻게 알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찍을 뿐이에요. 하도 노하우가 많으니까 질문하는 문제나 그 학생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이 학생은 몇 등급 정도다. 여기에서 올라가려면 이 정도겠구나 하고 예측하는 것 뿐이겠죠. 자, 그래서 문제집의 난이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쉬운 문제는 이렇게 60분에 30문제 풀지만 참 어려운 경찰대 문제 풀어봐요. 그럼 60분에 20문제 푸나? 20문제 풀었더니 14개 틀렸는데 그 중에서 9개는 하나도 모르겠더라. 이런 식으로 써줄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습을 했을 때 당연히 20분 동안 14개 맞았으니까 시간당 계산을 딱 60분 동안 20개 풀어서 14개 맞았으니까 예상 점수 딱 나오고 본인이 이거를 더 빨리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소제목을 썼다는 것은 이제 전체 학습 분량을 예상하고 분량을 제한하고 균형점을 찾아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등급에서 2등급을 탐색한다는 거예요. 1단계는 의지예요. 의지. 공부하는 의지. 자기주도 학습 기록부 쓰겠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뭐예요? 이제 구체화시켜가는 거예요. 공부 방법. 자, 구체화를 해서, 그러면 3단계에 가서 이제 분석하면서 집중하고. 왜? 시간은 똑같으니까, 누구나 24시간이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분석을 해나가고, 분석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대상이 2단계에서 연습을 하기 시작해야죠. 그래서, 2등급에서 이제 1등급으로 들어가는 분수형. 아니죠? 2등급하고 1등급 사이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1등급으로 접근하는 3단계의 분수형을 쓰게 되는 겁니다. 분수형. 자, 누적 기록부를 보면 학생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프로그램이나 계산 방향 아니면 노력, 비용 등을 다 산출할 수 있게 되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2등급 이상이 되겠죠. 2등급 그리고 1등급에 접근하려고 하겠죠. 이런 학생은 공부할 시간 다 똑같아요. 2등급이 절대적으로 요새 막 줄어들고 1등급이든지 3등급 이하든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어쨌든 2등급 이상이 된다는 것은 집중과 효율성입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효율성으로 하느냐.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3등급 학생을 2등급으로 홀딱 쉽게 올려줄 수 있죠. 국어 같은 경우에서 쉽게 홀딱 올라가는데 2등급에서 1등급 갈 때 누적 기록부를 써서 누적 기록부로 분석이 바탕이 돼서 이 집중과 효율성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죠? 이거 분석을 하는데, 이게 자기가 자기를 해봐야, 그러니까 개선 방법,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찾는데 개선 방법은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노하우가 알 수 없으니까, 그 노하우를 통해서 개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전제 조건이 이거 분석을 해놓으라는 거죠. 이 2단계에서. 자, 그러면, 그렇게 돼서 진행이 이제 명확하게 됩니다. 진행이 명확하게 되면 오답 노트를 쓰는 방법. 착각하고 있어요. 오답 노트를 쓰는 방법도 등급에 따라 다 달라요. 형태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노트 필기도 등급에 따라 다 달라요. 이게 워프를 해서 4등급 학생한테 1등급 오답 노트를 쓰라는 방법 안 됩니다. 흉내 내봐야.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의 노트 나왔어요. 그럼 다 1등급이죠? 4등급 학생, 3등급 학생 따라하면 힘들어요. 시간만 낭비되고. 이게, 오답노트도 이걸 왜 써요? 반복해서 보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걸 쓰다가 끝나면 안 되죠. 그리고 반복해서 볼 것만 써야죠.
이게 3등급, 2등급 학생들한테 절대적으로 말씀드려요. 노트를 쓰고 분석하고 필기하는 건 다시 보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이게 오답 노트를 쓰는 것 자체로 즐기면 안 된다는 거죠. 반복을 몇 번 하고 몇 번 봐도 좋을 것들을 쓰는 것이지. 때문에 학습 기록부의 오답 상황과 문제점을 개선 대책을 써줘야 된다. 본인이 개선 대책을 생각해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보고 상담을 받으면 대박인데, 자, 문제점이 있어요. 개선 대책을 얘기해줘요. 그럼 본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안 받아들여요. 그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개선 대책 써오면 이거랑 아다르고 산을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면, 자,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면 이렇게 올라타는 방법,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핵심은 학습의 절대 시간 다 3등급 때 다 늘렸습니다. 더 이상 피크체로 다 했다고요. 그러면 2등급 때 시간을 늘릴 수 있지 않아요. 수업 시간이나 자습 시간, 수업 시간에 더 빡빡하게 하고 자습 시간에 더 빡빡하게 하고 주말 효용도 높이고 뭐 학생마다 다 대안을 다 뜻하지만 이게 드뭅니다. 이게 통계를 바탕으로 보면 3등급 학생들도 2등급으로 접어들어가지고 2등급 어떤 과목은 2등급 나오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뭐 풀로 공부합니다.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이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걸 넘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나는 이 하루 동안 10시간 동안 이만큼밖에 못 보지만 1등급 애들은 단련이 돼 있어서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제일 많은 게 3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애들이 제일 놀라기도 하고, 제일 잘 배우기도 하고, 제일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학생들 전체적인 틀에서 개선, 자신의 학습 스타일, 그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 배우면 안 됩니다. 자,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보이죠? 하지만 학생이 고집합니다. 스스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하는 거를 벗어날 수 있는 조언, 그럼 다른 방법이겠네요. 자,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 다른 방법이 있네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배울 필요성이 있네요. 아니죠. 본인의 방법 다 있는데 거기다 추가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니라고요. 개선된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잖아요. 다른 방법. 자기가 근데 이어지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거를 거부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걸 하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한 다음에 이 확보된 시간에 뭔가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3단계의 실행만으로 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한 접수들은 모두 획득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학습시간 변동하고 방법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됐죠. 다시 정리하면 1단계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과목을 쓰든 뭐든. 2단계는 뭐 했어요? 소제목을 쓰면서 분량을 조절하죠. 분량. 책 내용의 분량, 소제목. 양. 그러면 3단계는 뭐라고요? 자기 시간을 확보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자기 시간을 더 확보하는 법. 빈 시간. 하는 방법. 그 시간을 확보를 해서 그게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4단계는 뭘까요? 4단계. 이걸 다 했는데 결국 학습 누적 기록부는 학습 일기입니다. 일기. 죄송합니다. 통계를 내고 확률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반성하고 발전하는 대안, 의지. 자기가 써야 돼요. 어떻게 할까를.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2등급에서 1등급 들어갔다. 이제 1등급 안에서 싸운다. 아니면 1.5등급에서 뭐 0등급 쌓이다. 여기는요 멘탈 싸움입니다. 심리상. 죄송합니다. 멘탈 싸움입니다. 주의점, 뭐 해야 될 사항, 점검사항 이거 다 맞아. 그러나 심리 상황으로 자기가 쫓기거나 똑같이 공부를 해도 심리 상황으로 즐겁거나 아니면 심리 상황으로 뭔가를 했을 때 이걸 평온하게 민간이니까 주의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뭐 집중도 떨어질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일정하게 유지돼서 요 비어있는 부분을 딱 채워주는 겁니다. 자, 특정 학생이 수업 중에 노래를 보거나 선생님이 특별한 얘기가 있으면 그죠? 한다는 단어로 기록하면 그 기억이 다 되살아납니다. 그런 것처럼 본인이 잘 됐다는 상황, 잘 될 때의 루트를 단어로 일기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록들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수업들, 그날의 상황들이 살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리적 변화나 각오, 나 이거 잘해야지, 이거 해야지, 심리적 안정감, 이런 것들이, 이 조절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즐거워집니다. 공부가. 스스로 레벨을 올리고,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영화 감상하거나 쉽니다. 잘 쉬니까, 행복해지니까 잘 잡니다. 잘 쉬고, 잘 자고, 잘 먹으니까 몸이 밸런스를 잘 유지하니까 공부도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루하루가 잘 지내니까 장기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의 목표를 달성하고 좌절하지 않고, 이게 복원력이라는데, 복원력을 가지고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기록해야 될 것이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나만의 기호 쓰라고 그랬죠. 부호로 약자로. 읽었다, 썼다, 라이트 2쪽. 읽었다, 그러면 리드 5쪽. 어떤 압축된 기호로 쓰면 되죠. 그러면, 저한테는 저는 동아쌤이니까 D3.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동아쌤과 3쪽 했다. 어쨌든 교육방송은 수학의 정석은 정, 영어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면 듣기, 이렇게 깔끔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약자로. 자, 일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건 아니죠. 숙제검사를 하기 위해서 쓰기도 했지만, 누구한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기는 써놓고 다음에 스스로 보고 반성을 하기도 하지만, 누적 학습 기록부는 항상 수시로 보게 됩니다. 수시로 판단하고, 수시로 개선을 하고, 분석하고, 성찰, 반성,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죠. 따라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기쁨, 성취에 대한 소소한 기쁨도 적어두면 힘들 때, 잘할 때 있었구나, 또 잘하자.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잇에다가 일기처럼 붙여둬도 상관없습니다. 추가로. 자, 이렇게 늘기처럼 쓰니까, 이렇게 약자로 쓰고 일기처럼 쓰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3단계부터는 칼렌더에 써도 되겠죠. 2등급 안에서. 3단계, 분수형, 캘린더에 써야죠. 약자도 쓰고, 일기도 쓰고, 3, 4단계를 다 한다고 해보세요. A4 한 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이 됐을 때, 써야 될 게 많을 때, 그럴 때 학습 캘린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습 과정이나 심리 상태나, 학습 그룹을 보면 모든 걸 알 수 있게, 그래야 조언도 받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스스로도, 어떤 행위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바란다면 그 학습 캘린더, 학습 일기 확장판 이거를 가지고 오면 그거를 딱 바라보고 논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례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다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자기는 그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지만 보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이걸 보고 판단하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너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스스로 알아채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여 년 동안 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 기록부 글쎄요 한 3,400장 모았죠. 잘 쓴 거는 그때 학생들한테 10,000원씩 주고 샀는데 원본을. 어쨌든 최종 단계에서 완수한 학생 많지 않습니다. 이제 최종 단계까지 그러니까 학습 캘린더까지 수준까지 10명. 그러니까 2년에 한 명꼴 나오네요. 2년에 한 명꼴. 다 성공했습니다. 10명은 다. 가장 먼저 스스로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을 한정짓기 때문에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이게. 제가 그랬죠. 학습 캘린더, 이렇게 일주일로 해가지고 학습 누적 기록부, A4 한 장짜리, 이거 1년만 쓰면 수능 50점씩 더 맞는다고. 2년이면 100점인데. 성급하게, 이거 썼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죠. 자기가 별거 아닌 게 썼으니까. 피드백을 해야 된다고, 개선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단련시키는 과정을 보는 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그죠? 학생이 굉장히 처음부터 어렵게 몇 단계, 4단계 시키면 부담감 때문에 못 쓰니까, 천천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쓴 사람 학습 기록부 따라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양, 부담이 없는 양을 기록하면서 조금씩 일주일에 한두 가지씩 개선하는 겁니다. 계속. 첨서부터 잘 쓰면 좋잖아요. 그럼 좋죠. 쓰면. 힘듭니다. 자신의 체화된 생활이 기록되어야 되니까. 첨서부터 공부 잘하면 좋죠. 다양한 기록의 형태나 시도 해야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의 모습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학습 시간, 놀이 시간의 비교, 국영수 학습 시간의 통계, 비율 비교, 일지 동안 과목별 문제풀이한 수 통계, 과제 학습 시간 하는 과제 한 시간의 통계, 스스로 학습 시간과의 비교, 공부한 시간, 시험 공부한다고 하는 시간 공부, 또 암기하는 시간도 비공부. 그런 다음에 일주일 동안 쓴 볼펜 수, 일주일 동안 분석한, 그죠? 식사 시간 다 모아서, 일주일 동안 분석한 쉬는 시간, 일주일 동안 분석했을 때 우선순위로,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건 없어도 된다는 생각들. 스스로 여러 가지 상태를 반복하고 개선 가능한 것들을 자꾸 찾아내는 거죠. 그렇다고 생활에 여유가 없어진다고 하는 애들 있는데, 알아서 놀잖아요. 알아서 쉬고. 자기주도 학습 기록부는 학습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그냥 보조적인 수단, 개선하기 위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 자, 이걸 쓴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요. 이 보조적인 수단을 쓰면서 본인의 생활에 대해서 보니까 생활이 비틀어지지 않는다고요. 생활을 자기를 지켜준다고. 자기주도 학습 누적 기록 작성하면서 생활이나 학습에 안정을 가져온다고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안정이니까 공부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공부가 잘 된다고 학습 누적 기록부를 안 써요. 그러면 슬럼프가 빠졌을 때 왜 슬럼프가 왔는지를 알 수가 없고 얼마나 오래 했는지 얼마나 하셨는지 이걸 몰라요. 학습 기록부를 쓰면 놀아도 노는 게 계속 되니까 이러면 큰일 나겠다 하면서 공부를 또 시작해요. 부드럽고. 안정성을 오랫동안 잡아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학생의 경우가 아니라 부모나 교사의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이게 왜 이렇게 썼어? 이게 뭐야?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기록부를 진실하게 쓰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걸로만 쓰게 해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검사받기 위해서 검사받을 내용만 쓰면 스스로 그게 필요하다는 느낌, 스스로 내가 이걸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느낌, 여기에 내 온 마음을 담았다는 느낌, 이런 걸 받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매일 검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일정 부분 검사할 때만 쓰고 나중에는 안 쓰게 됩니다. 자, 매일 검사하는 거 작성 초기에 조금 하죠. 하지만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작성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거, 이게 자기주도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동기, 이 공부, 내 생활에 대한 봄, 나를 관찰하는 거, 나 자신을 아는 거, 나를 아는 게 공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검사받는 기간도 있고, 불시하는 것도 있고, 아주 다시 새롭게 작성하기도 하고, 그죠?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스스로가 이 기록에 대한 효용성을 확신하게 하는 거, 저처럼. 이거 쓰면 무조건 1년에 50점 오른다, 수능 점수. 물론 1등급은 오를 게 없죠, 50점이. 자, 따라서 학습법 강의와 함께 연관하여 자기주도 학습 누적 기록부를 습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되고, 왜 써야 되고, 이걸 분석하고, 피드백 해줘야 되고,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고, 그러다 보면 생활 전반의 시간표, 학습 컨설팅, 이런 걸로 나가게 되고, 자기주도 학습 기록부를 쓰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찾아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쓰다가 실패하거나 너무 복잡하게 첨석도 쓰거나 하는 사람을 위해서 단계적인 순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록 스타일이나 학생 성향, 여학생들은 되게 어떤 여학생은 터프하게 쓰고 어떤 여학생은 굉장히 자세히 쓰고 어떤 여학생은 일기식으로 쓰고, 피드백 효과 있습니다. 지속성도 다르고 성격에 따라서 방법을 모른다니까 방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방법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실천하는 게 문제죠. 실천, 지행합일. 알면 실천해야죠.
학습 과정에서 최고 목표는 지향합격이죠. 실행하는 단계에서 대안, 개선 대책 이런 과정에서도 욕심을 좀 줄이고 단계별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공부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하는 걸 저를 즐기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냥 반복이 최고입니다. 반복, 비읍, 반복. 단계별로 일주일에 한 가지 정도, 한두 가지의 목표로 해서 개선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고치자, 이걸 고치자, 이렇게 점검하고. 그러면 이 개선할 목록들이 뭘까? 이런 것도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개선, 사례마다 다 다른데. 과목별 공부법, 이런 거 할 때, 이 개선하는 방법, 단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어 공부의 단계, 영어 공부의 단계, 수학 공부의 단계, 탐구 방법의 단계, 이렇게 다 나누어서 짜드렸으니, 이게 녹화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개선 반복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신의 학습 성향이나 스타일을 기록하고, 1년 정도 모이면, 쭉 1년 거를 쭉 이렇게 넘겨본 적이 있거든요. 쭉 아이가 그래요. 우와 이렇게 쫙 이 초등 수준에서 쭉 발전합니다.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써도 이렇게 발전합니다. 이게 쓰면 1년 쓰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자기 꼭지까지 자기가 가장 적당한 자기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발전 과정 속에서 한계도 발견하고 가능성도 발견하는데요. 이 가능성이 뭐고 내 한계는 뭐구나. 그러면 이 한계를 장점으로 이 단점을 커버하는 방법도 이제 연구하게 되고 이제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자기주도 학습 누적 기록부, 자기주도 학습 진단표도 있고 학습 테스트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주도 학습 자료를 모아갖고 이렇게 뒀으니까 자기주도 학습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보시고 참고 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1단계는 뭐였죠? 1단계는 그래 과목이라도 쓰고 오늘 뭐 공부했는 것도 써라. 자, 2단계로 가면 뭐라고요? 그래 소제목을 쓰면서 이 책자 목차 앞에 분량도 날짜도 쓰면서 이 분량 좀 생각해라. 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분량. 그럼 3단계는 뭐라고요? 그러면 이거 좀 쓸 때, 수학 2차 방정식, 여기는 수학이라고 썼고, 여기는 2차 함수라고 썼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요? 2차 함수를, 문제를 풀었는데, 60분을 풀었는데, 그죠? 30문제를 풀었는데, 3문제를 틀렸고, 2문제는 절대 모르겠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분수로. 그리고 더 독한 학생은 이 60분 공부 중에서 이 타이머를 끊어서 실질 공부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실질 공부 시간. 그쵸? 그럼 4단계는 뭐라고요? 너도 사람인데 감정 좀 써라. 어떤 때 좋았고, 어떤 때 나빴고, 어떻게 계산하고, 내 대책은 뭐, 그렇게. 뭐라고요? 좋았던 거, 힘들었던 점, 내 개선책, 그죠? 아니면 주의할 사항. 이렇게 써줘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쓸 때는 뭐라고요? 한 장의 종이에다 쓰는 거 훨씬 낫다는 거죠. 뭐라고요? 월화수목금토 일 여기까지 다 해갖고 7판으로 나눠서 30분 동안 30분씩 끄는 요일별로 쓰고 이걸 24시간으로 하는데 30분으로 된 거에다 이거 요만큼 이거 2칸만 쓰면 되니까 1시간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캘린더. 여기까지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학습 캘린더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두꺼운 수첩 형태로 되어 있는. 여기도 뭐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이거 더 쓰고 분수형으로 연습한 다음에 분수형 기록을 연습한 다음에 그게 더 기록할 게 생기면 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그날 배운 것까지 다 써도 됩니다. 요약해서 그날 핵심까지 노트에다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게 1등급이면 여기는 2등급 그쵸? 여기는 3등급 그죠? 여기가 4등급 아니죠? 너무 제가 과하게 봤네. 분수형으로 써서 3개월 이상 쓸 수 있다면 자, 여기가 2등급 여기까지 2등급부터 잡겠습니다. 2등급. 그러면 여기가 3등급이네요. 3등급. 이거 일정 부분 썼으니까 3등급. 그 다음에 여기는 4등급 이하. 여기는 1등급.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 학습 캘린더로 쓴다고 하면서 몇 개, 그 뭐 공부했다고 몇 개만 써놓고, 이거 분석하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는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먼저 전 단계로 요거, 일주일짜리를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걸 가지고 일주일치 여기다 붙여도 됩니다.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학습 캘린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하고, 나머지 일기식으로 학습 캘린더. 일기를 써요, 그냥. 거기다가. 학습 일기를. 그래서 두 개를 시너지 효과해서 이걸 붙여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석을 위해서 이걸 먼저 쓰고 여기는 일기식으로 쓴 다음에 나중에 이걸 합쳐서 여기다가 써요. 여기다가. 그죠? 이 두 개. 학습 누적 기록한 거랑 감정 쓴 거를 나중에 합쳐서 이 캘린더에다 쓰면 되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습 누적 기록부 캘린더 쓸 때 잊지 마세요. 이거를 분석하고 개선해서 피드백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이거 쓰면 자기주도 학습상 주기도 하죠. 상 받기 위해서 쓰는 것이나, 아니면 누가 검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나, 아니면 이걸 쓰는데 성적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분석 개선해서 생활이 안정되고 발전될 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쓰면 1년 쓰면 수능 50점 올라갑니다. 20년 동안 일반되게 1년 쓴 애들을 50점 올라간 애 하나도 없습니다. 하세요. 이상입니다.